때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2년 약 3만 명의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으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남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역시 첩보를 입수했고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폭격기를 띄웁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의 방공 시스템을 교란해줄 EB-66도 함께 떴고 이곳엔 전파교란 전문가 햄블턴 중령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EB-66은 격추당했고 오직 햄블턴 중령만이 긴급 탈출에 성공합니다. 마침 주변에 있던 정찰기 조종사 클라크가 그를 발견했지만 박격포가 쏟아지면서 숲속 깊은 곳에 고립됩니다. 하지만 햄블턴이 떨어진 곳은 하필 월맹군이 내려오고 있던 길목이었죠. 살떨리는 상황이었지만 햄블턴은 자신의 위치를 침착하게 전송합니다. 한편 미군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햄블턴을 반드시 구출해야 됐기 때문이죠. 전략 미사일 부대의 참모이자 전자전 전문가인 햄블턴이 북베트남의 포로가 된다면 소련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컸고 그렇게 된다면 미군의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전자전 수행 체계가 모두 들통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그를 구하는데 모든 걸 쏟아붓기로 합니다. 물론 구조작전의 전제 조건은 햄블턴이 생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월맹군과 베트콩이 돌아다니는 이 숲속에서 말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클라크는 햄블턴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햄블턴의 생사를 확인했고 내일 아침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하는데 이들의 대화를 월맹군이 모조리 엿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됐고 햄블턴은 소음 소리에 깨는데 기다렸던 구조 헬기가 아닌 월맹군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미군은 햄블턴을 구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 수가 워낙 많았고 1차 구조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구조되진 못했지만 눈앞에 참혹한 광경의 햄블턴은 많은 생각에 빠지죠. 도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햄블턴은 자신만의 암호문구를 만들어 말해줍니다. 12, 14, and 18 at Hickam. 클라크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난해한 암호문을 남긴 햄블턴은 어디론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현지인과 마주치게 되는데 격투 끝에 햄블턴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가정을 파탄내버렸죠. 허벅지에 입은 부상 때문도 있었지만 햄블턴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워합니다. 한편 미군은 햄블턴의 암호문을 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암호문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죠. 햄블턴은 부대 내에서 알아주는 골프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주 치는 코스가 있었는데 이 코스를 바탕으로 암호문을 만든 것이었죠. 골프 코스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니까 적군 쪽에서 아무리 도청을 해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클라크가 골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클라크는 낮에는 골프 코스와 용어를 공부하고 밤에는 햄블턴을 찾아 나섭니다. 한편 햄블턴도 홀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숲속엔 어딜 가나 월맹군과 베트콩이 있었고 걸으면 걸을수록 허벅지 부상은 더 심해지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무전이 연결됐고 이번엔 클라크가 먼저 암호문을 말합니다. 그렇게 동이 텄고 햄블턴은 목적지까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두 사람은 소통을 이어갔고 그렇게 2차 구조작전이 시작됩니다. 헬기는 작전 지역인 마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게 착륙하려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월맹군은 이미 작전을 간파하고 미군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헬기 한 대가 격추당합니다. 햄블턴을 구하려던 헬기는 불시착했고
헬기에 타고 있던 병사들은 포로로 잡히게 되죠. 올맹군은 생존한 2명의 미군을 끌고 나왔고 공중에 있던 클라크 역시 이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죠. 그들은 미군을 살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시착한 헬기 속 인원은 모두 전사하죠. 화가 날 대로 난 미군은 마을을 폭격하기로 합니다. 햄블턴은 민간인이 있다고 경고해줬지만 결정된 작전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미군은 말 그대로 비상에 걸립니다. 햄블턴을 구하려다 무려 6명이 전사했고 격추당한 전투기 한 대는 밀림 속으로 사라져버리며 전원 실종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은 미군은 결국 구출 작전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햄블턴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군은 다음날 대규모 폭격을 통한 초토화 작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즉 이대로라면 햄블턴은 숲속에서 불타 죽을지도 모르죠. 한편 햄블턴은 비오는 숲속을 정처 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꼬마와 마주치는데 꼬마는 햄블턴이 부비트랩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앞서 자신은 의도치 않게 한 가정을 파탄냈는데 아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한편 클라크는 고민에 빠집니다. 햄블턴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긴 했죠. 햄블턴을 강 근처까지만 데려오면 살릴 수 있지만 폭격 때문에 비행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클라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햄블턴을 구하러 비행을 하는 순간 군법을 어기는 것이었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햄블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클라크는 그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자마자 클라크는 헬기에 올라탔고 지휘관 역시 눈 감아줍니다. 햄블턴과 클라크는 빠르게 교신에 성공했고 헬기 소리를 들은 적군이 빠르게 쫓아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햄블턴은 헬기에 올라탔지만 헬기는 이내 공격받게 되고 두 사람은 무사히 착륙에 성공하지만 미군의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며 두 사람은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다행히 신은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고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해군의 배에 올라타며 무사히 구조됩니다.